자, 오늘은 이거 경우의수하고 순위라고 조합하고 한꺼번에 질문 받아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184페이지 76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대.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다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는데 그리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 그럼 일단 꽃병 A에 꽃을 꽂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1. 그래서 꽃병 A에 장미 또는 카네이션 또는 백합 한 송이를 꽂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설정 자체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 뭐야? 꽃병 A에 장미를 꽂는 장미꽃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꽂는 뭐야? 꽂다 지읒 받침인가? 오씨 한글이 아씨 꽃 뭐야 장미꽃을 뭐야 한글을 몰라서 못 쓰겠어. 꽃은 장미꽃인 경우라고 쓰죠. 와씨 야 그러면 자 꽃병 B에 이제 꽂을 수 있는 꽃은 카네이션과 백합을 섞어서 9송이를 꽂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그러면 카네이션과 백합을 B에 카네이션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9송을 꽃병 B에 9송을 꽂는데 카네이션 한 송이, 백합 8송이 또는 카네이션 2송이, 백합 7송이 이렇게 꽂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카네이션 A송이 그다음에 백합 B송이를 꽂는다라고 해서 A, B 이고 카네이션 몇 송이씩 꽂을 수 있는지 순서성을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럼 B에는 9송이를 꽂아야 되니까요. 카네이션 하나, 백합 8개. 그다음에 카네이션 2개, 백합 7개.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점점점 카네이션 6송이 그리고 백합 2송이.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순서상으로 했는데 이거 순서 바뀌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6송이, 2송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틀렸지. 7송이, 2송이어야 되지. 근데 카네이션이 6송일 뿐이 없으니까 여기 카네이션 6송이, 그리고 백합 3송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그치. 그리고 순서 바꾸는 카네이션 2송이요. 백합 7송이요. 이거는 순서 바꿔서 카네이션 7송이, 백합 2송이요. 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지금 세면 카네이션 한 송이부터 6송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A에 요번에는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 지읒 받침인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이 드는 것 같아. 야, 한글로 너무 안 쓰니까 이게 헷갈려? 미치겠다. A에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야. 그럼 B에 장미, A송이, 백합, B송이 이렇게 넣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장미 1, 작은 거부터 넣을게. 장미 1송이. 그러면 카네이션 8송이 되죠. 그 다음에 2, 7, 이렇게. 장미가 최대 8송이거든요. 그러면 8송이 되고, 그 다음에 백화 한 송이, 이렇게. 그래서 장미 A가 1부터 8까지니까 이건 몇 가지다? 8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세 번째. A에 백합을 꽂아 볼게요. 백합이 꽂히는 경우 이렇게요. 그럼 B에는 장미 A송이, 그 다음에 카네이션 B송이 이렇게 섞어서 지금 9송이가 꽂혀야 되겠죠? 그 장미 1송이부터 카네이션이 지금 6송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칫 잘못하면,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9송이 채우려면, 잡아. 장미 1송이, 카네이션 최대 6송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장미가 지금 어, 카네이션을 최대 쓰는 경우 6송이면 장미 3송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이거 장미가 8송이고 대신 카네이션이 한 송이인 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세면 돼. 카네이션을 기준으로 뒤에 카네이션이 1부터 6송이까지 다 쓰였지? 그래서 여기 6가지. 그래서 으로 6까지. 됐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꽂는 방법의 수는 이거 잘 봐.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 경우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야. A에 장미꽃이 꽂히거나 또는 카네이션을 꽂히거나 또는 백합이 꽂히거나. 그래서 6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는 질문은 190페이지에 79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0페이지에 791번이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6개의 정사각형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은 칠한데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한다. 자, 이런 경우에 특정하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칠하는 거야. 그래서 1번과 6번에 칠할 수 있는 색. 여기를 먼저 칠하는 거야. 그럼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1하고 6을 먼저 칠하는 거야. 선생님,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땅 색칠할 때 인접국가가 많은 땅을 색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1번하고 6번 특정하게 지정이 돼 있으면 거기를 먼저 칠해. 그리고 아무 데나 먼저 칠하면 되는데, 자, 1번하고 6번이 이미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2번부터 한번 칠나가 볼게요. 그럼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요?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1에서 사용한 색 제외죠. 1에서 1의 색을 제외한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지. 맞아? 1에서 사용한 색깔 제외야. 그 다음에 3번의 칠을 한번 해볼게요. 3번이요. 3번은, 선생님, 3번은 지금 2번하고 6번하고 이웃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봐. 선생님, 2번하고 6번에서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경우에 3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이 정해져요. 그치? 근데 생각해봐. 2번하고 6번이 같은 색이 쓰일 수 있어? 없지. 2번하고 6번은 같은 색이 쓰일 수 없어. 왜냐면 2번이 지금 1번 땅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3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 1번과 이거 1번하고 6번 이렇게 쓸까? 그러면 1번하고 6번과 이의 색을 제외한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요. 지금 5번 땅 한번 칠해볼게요. 5번 땅. 5번 땅을 왜냐면은 5번 땅이 지금 이미 2번하고 6번이 이미 색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번 땅보다 5번 땅을 지금 2번하고 6번이 먼저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5번 땅을 먼저 칠해 볼게. 그 5번에 칠할 수 있는 색은요. 내가 그랬지. 2번하고 6번에서는 같은 색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이거는 2번하고 6번하고 다른 색이기 때문에 1, 6과 2에서 사용한 2의 색을 제외한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4번 땅을 한번 보세요. 4번 땅도 역시 1번하고 5번하고 맞물려 있거든, 인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1번하고 5번이 서로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1번하고 5번이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5번은 지금 6번 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6번 땅하고 다른 색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6번하고 1번하고 같은 색 사용했잖아. 그래서 5번 땅은 1번하고 반드시 서로 다른 색깔이란 말이야. 그래서 역시 4번에 칠할 수 있는 색도 1번과 5번에서 사용된 색을 제외한 두 가지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번 칠하고 그리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5번 칠하고 4번도 칠해야 되니까 각각의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의 종류를 가지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됐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넘어올 건
이제 순열로 넘어가요. 197페이지 819번 보겠습니다. 자, 순열에서 생각할 건, 순열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야.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그리고 조합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r개를 택하는 것이 조합이다. 이랬어요. 요거 딱 기억하고, 자, 819번 한번 볼게요. 일렬로 앉을 수 있는 4인용 의자 A와 2인용 의자 B가 있대요. 예림이하고 서연이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A, B 두 의자에 모두 앉을 거래. 근데 예림이와 서연이가 이웃하도록. 이거 콕 찍었으면 예림이하고 서연이를 이웃하도록 먼저 앉히면 되는 거야. 그러면 쉬운 것은 예림이하고 서연이를요. 예림이하고 예서, 쓰기 저거 하니까. 예서를 2인용 의자에 이웃하도록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는? 얘네 그냥 그 2명 2인용 의자에 앉히면 얘네 서로 자리바꿈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2인용 의자에 앉히면 얘는 어쨌든 이웃하게 앉게끔 되는 거야. 그치? 이때 나머지 4명을 4인용 의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4팩. 따라서 이 경우에 그러니까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2인용 의자에 앉아서 얘네 6명의 학생이 모두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24. 그래서 뭐야 산수가 안 돼. 48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4인용 의자에 앉히는 거지. 이웃하도록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예서를 인유의자에 이웃하도록 앉는 가라고 해야 되는구나. 얘하고 서가 4인용 의자에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사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먼저 4인용 의자에 앉혀. 그러면 예림이하고 서연이를 제외한 여기서 사실 조합 쓰는 게 더 편하긴 하겠다. 그치? 그러면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4인용 의자에 앉았어. 그럼 이 4인용 의자에 앉을 나머지 2명을 더 골라야 되겠지. 그 나머지 2명을 고르는 경우에 쓰는 조합.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봐봐. 예림이하고 서연이 이제 4인용 의자에 앉을 4명이 결정이 됐어. 그럼 이 4명을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이웃하도록 앉혀야 돼. 그럼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한 묶음을 해서 한 사람 취급해야 되니까는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그 사이에서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2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명이 2인용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또 2명 일렬로 나열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서 뭐야 이거 다 계산해야 되잖아. 뽀로롱, 뽀로롱. 그래서 저 위에 거 계산하면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 슝슝 이렇게 때리면 여기서 7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4인용 의자에 앉는 경우는 72 곱하기 2팩은 2가지 144가지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요. 지금 1번하고 2번이 요 1번하고 2번이 예림이하고 서연이가 2인용 의자에 앉거나 또는 4인용 의자에 앉는 거니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198페이지 8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23번. 나 이거 녹화하고 있니? 녹화하고 있는 거 보다. 자, 네 쌍의 부부를 일렬로 세울 때 한 쌍의 부부만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을 그랬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한 쌍의 부부만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이웃하지 않는 부부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네 쌍의 부부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잘 봐. 그 한 쌍의 부부만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나머지 세 쌍의 부부는 이웃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잡아. 나머지 세 쌍을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일단 그 세 쌍이니까 이게 부부 여섯 명이지만 한 쌍씩 묶으면 이거를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돼요. 그치? 그래서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기. 근데 여기서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부부끼리 이때 각각의 부부끼리 까리가 아니고 부부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수가 생기죠.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씩이에요. 그치? 따라서 이게 세 쌍을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사팩토리얼인데 이때 각각의 부부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3팩 곱하기 2가 몇 번? 세 쌍의 부부가 각각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3팩은 6이고요. 2, 8 곱하니까 48가지. 근데 잘 봐. 이거 세 쌍만 이웃하도록 배열한 거야. 그럼 저기 이웃하지 않도록 서야 하는 부부 두 명. 그치? 부부 두 명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잡아. 이거를 세 쌍의 부부. 이렇게 세웠어. 세 쌍의 부부. 그럼 나머지 한 쌍의 부부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봐봐. 지금 나머지 두 명이잖아. 그럼 두 명을 어떻게 배열할 수 있어? 여기 보라색 자리. 부부하고 부부, 쌍으로 붙어 있는 부부하고 부부 사이 아니면 맨 끝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뽑아서 두 명을 일렬로 세워요. 이렇게요. 됐어? 그렇게 해서 4, 3, 12가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8 곱하기, 아이고, 야야. 좀 맨 위에 요거 네 가지, 요거. 4부터 곱해야 되겠죠? 네 가지. 그리고 세 쌍의 부부를 서로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 48가지. 그리고 나머지 그 이웃하지 않는 부부를 세울 수 있는 경우는 12가지. 이렇게 되네요. 이 숫자 무엇? 여러분, 산순 여러분께서 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20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0페이지. 지금 832번이 질문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학생 N명과 여학생 4명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가 100이다. 야,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반대되는 사건, 즉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을 뽑는다. 이거 반대되는 사건은 뭐야? 여사건. 여학생을 1명도 뽑지 않는다. 즉 남학생 N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을 뽑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경우의 수 뽑을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합하면 그 총 N 플러스 4명 중에서 지금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회장하고 부회장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렬로 세우기,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
남학생 중, 그러니까 여학생 한 명도 안 뽑는 거지. 남학생 N명 중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뽑기.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N 플러스 4, P 2에서 N, P, E 이거 빼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 실제로 이게 문자가 들어갔지만 산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봐. 그러면은 두 명 뽑기. 그럼 처음에 N 플러스 4명 중에 한 명, N 플러스 3명 중에 한 명. 됐죠? 이렇게요. 빼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요. 됐니? 이거 방법의 수가 100이래요. 그래서 얘가 100이다. 아, 여기도 이렇게 쓰면 이상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쓸게요. 는 100. 는 100. 됐죠? 그럼 이거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아, 2차 방정식 아니구만. n 소거가 되네요. 2차. 그치? 그냥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34번을 한번 볼게요. 남3, 여3, 일렬로 세울 건데 적어도 두 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 아, 이게 적어도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되는 사건, 즉 여사건을 생각한다. 그럼 생각해봐. 일단은 적어도 두 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라는 말은 두 명이 이웃하거나 세 명이 이웃한다라는 소리야. 남, 남학생이 두 명 또는 세 명이 이웃해야 돼. 그러면 이게 반대되는 사건은 얘네 여섯 명을 일렬로 세울 때 반대되는 사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야 돼. 그럼 남자 두 명 또는 남자 세 명이 이웃한다를 제외하면 뭐가 남아? 야, 근데 너 이거 생각해봐. 남자 한 명을 이웃하거나 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는 소리야. 봐봐. 그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남학생은 두 명 이웃하도록 세우거나 세 명 이웃하도록 세우거나 한 명 이웃하도록 세우거나 아니면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거나. 그치? 이게 네 가지 사건이야. 그 문제에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남자 한 명이 이웃하거나 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인데 넌 생각해봐. 야, 씨, 말장난이지. 남자 한 명이 어떻게 이웃해? 한 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없어. 이거는 결국 남삼, 여삼. 즉, 여섯 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빼어라 라는 소리인 거야. 그치?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수는 어떻게 해? 이거 그랬지? 이거 그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 일단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고 싶으면 남자를 제외한 여학생 먼저 세명을 일렬로 나열해.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지 그냥. 그치? 근데 자, 여자 3명 세웠어. 여자 3명. 그러면 이때 남자 3명을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자, 남자를 어느 자리에 세울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나가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 V체크. 남자애들 여기 세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결국 따라서 구하는 방법에서는 6팩토리얼에서 여학생 1열로 세우고 그리고 남자애들 그 사이사이 또는 양 끝의 자리에 배열해야지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게 된다. 이렇게요.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3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중,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의 숫자의 곱이 짝수인 자연수 그랬거든요. 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의 곱이 짝수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100의 자리, 말을 좀 바꾸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사실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요. 두 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여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야, 그럼 넌 생각해봐. 이게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거는 반대되는 사건을 내가 여사건을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 개를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6, P, 4 이렇게 하는 거지. 에서 이거 사건을 여사건을 써보자면 그럼 여사건은 뭐야? 10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럼 100의 자리와 1의 뭐야?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짝수가 오면 안 된다, 야. 그치? 홀수가, 자리 숫자가, 아이씨, 자리,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경우. 이것만 제외하면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온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거 그냥 한번 막바로 계산 들어가 볼게. 그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홀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홀수 두 개를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넣으면 되겠지. 그럼 홀수가 1, 3, 5, 세개지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숫자 몇 개 있어? 두 개를 총 6개 중에서 두 개를 10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 배열했어. 그러면 숫자는 4개가 남았고 이 숫자 4개를 두 자리, 그치? 천의 자리하고 일의 자리에 배열할 숫자 두 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합에서는 첫 번째 질문이 861번이네요. 206페이지 861번. 자,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택한 세수의 곱이 8이 된다. 그 8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실 어떻게 숫자를 곱하면 8의 배수가 되는지. 야, 근데 그 세수 중 8이 포함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8의 배수가 되는 거지. 8을 곱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8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일단 8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 9 이하면은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잖아? 그러면은 8은 무조건 뽑아야 되고 나머지 8개의 자연수 중에서 두 수를 뽑으면 근데 잘 봐. 두 수를 뽑아서 이걸 얘들 잘 봐. 그 선생님 이게요. 8개 중에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P인지 C인지 생각해 봐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를 뽑아서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야, 택할 때까지 뭐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여기까지만 보면 도대체 P를 하라는 건지 C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택해서 뭐 한대? 곱한대. 그 이거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조합이 되겠지. 8C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세수 중 예를 들어서 8의 배수를 두 수를 곱해서 예를 들어서 세수 중 뽑는 세수 중 2와 4가 포함되는 경우 2 곱하기 4는 8 이렇게 되잖아. 그치? 4가 포함되거나 그 다음에 2하고 6 곱하는 건 8의 배수가 안 되지. 그치? 그런데 짝수 중에서 2, 4, 6, 8 8은 포함이 이것도 해야 되구나. 8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2와 4가 포함되거나 또는 4와 6이 포함되는 경우지. 그치? 4하고 6하고 곱하면 8의 배수 되는 것 같아요. 4와 6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2하고 4를, 너는 잘 봐.
2하고 4를 포함해. 근데 이거 8이 포함하지 않아. 그럼 총 9개의 숫자 중에서 2, 4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8은 포함되지 않아야 돼. 그치? 그럼 나머지 몇 개 중에서 실제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기야? 오, 나머지 9개 숫자 중에서 8 포함하지 않은 제외. 그리고 2하고 4를 포함하니까 제외. 3개 제외하니까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시면 돼요. 마찬가지 4 또는 4와 6이 포함되게 뽑는 경우에서도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때 2, 2와 4와 6이 동시에 뽑히는 경우가 봐봐. 여기에도 2하고 4, 여기는 지금 2하고 4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기 6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6가지가 4하고 6을 포함하는데 여기도 2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세워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4와 2와 이거 와짜야? 2와 2와 4와 6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해야 되는 거죠. 토탈에서 여기는 11가지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861번은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1번이 8mm 포함되는 경우, 8이 포함되거나 또는 8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건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어? 근데 잠깐만. 그 곱하는 거니까 이걸로 끝나면 되겠다. 됐다. 자, 그다음 875, 그 다음 질문은 87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택한대. 1을 택하면 2는 택하지 않는데. 2를 택하면 4도 택한대. 씨. 자,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 이거는 숫자를 일단 뽑은 다음에 배열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럼 1. 자, 1을 택하면 2를 택하지 않는데. 자, 1을 택하는 경우야. 1을 택하는 경우. 자, 이때는 2를 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2를 택하면 택하지 않는 거야. 않음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몇 개의 숫자를 일단 뽑으면 되겠어? 총 4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1은 택했어. 그럼 실제로 6개 중에서 1은 택하니까 제외, 1은 택하지 않으니까 1, 2 제외. 그러면은 1, 2를 제외한 4개의 숫자 중 일단 그럼 몇 개 뽑으면 돼? 3개를 뽑으면 돼.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수가 되는 거죠. 뽑아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일단 4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 그 다음에 아까 3개 뽑았고 1까지 포함해서 4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4C3은 4C1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택하지 않는 경우야. 왜냐면은 1을 택하면 2는 택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2를 택하면 그러니까 1을 택하지 않아야지 2를 택할 수 있다는 소리야. 택하지 않고 2를 택하면 4를 택해야 하므로 그럼 실제로 이거는 1, 2, 4를 제외한 3개의 숫자 중 몇 개 숫자를 일단 3개의 숫자
숫자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일단 1은 안 쓰는 거고 2하고 4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총 4개의 숫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1은 택하지 않는 거고 2하고 4 그리고 두 개 더 택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뽑아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야, 근데 이거 국어적인 뉘앙스가 2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 1을 택하면 2를 택하지 않는다. 1을 택하지 않으면 2를 택한다가 아닌데? 얘들아, 이거 약간 이 뉘앙스가 나중에 그 명제를 배우면 이게 명백해지는데, 잡아. 1을 택하면 2를 택하지 않는다 그랬지. 1번은 명확하거든요. 1을 택하면 2는 선택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1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1을 택하지 않으면 2를 택해야 되는 걸까? 아니지. 2를 택하는 경우가 있고 2도 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 이거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잡아. 일단 이거 한번 완성해 볼게요. 1을 택하지 않고 2를 택하면 4를 택해야 하니까 1, 2, 4를 제외한 3개 숫자 중 2개를 뽑아서 네 자리의 자연수를 야, 글씨가 못 알아보겠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해야 되겠다.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일단 3개 중에서 숫자 2개를 일단 뽑아놓기. 그리고 어쨌든 총 2하고 4, 그리고 2개 숫자 뽑아놓은 거, 4개 숫자를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3 곱하기 4 빼기 24지. 이렇게 해서 72. 저거는 4 곱하기 24에서 96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번에서 잘 봐. 2번에 상가를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그 1을 택하지 않고 1을 택하지 않으면 2를 택한다가 아니야. 2도 택하지 않을 수 있어. 2도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숫자 몇 개였지 아까? 6개였냐? 어. 6개 중에서 1하고 2를 버리고 1하고 2를 버리고 그럼 이 경우에는 봐봐. 2를 택하면 4도 택한다라고 했는데 2를 택하지 않으면 뭐 4는 택하든 택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숫자 중 4개를 그냥 4개 남네? 4개 숫자 중 4개를 뽑는다는 거 의미 없고요. 그럼 4개의 숫자로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4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토탈 몇 개야? 그래서 그 1을 택하는 경우가 아까 9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또는 1을 택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 2를 택하거나 또는 2를 택하지 않는 2를 택하거나 그러니까 1을 택하고 2를 택한다. 또는 뭐야 말 잘못한 것 같은데 1을 택하지 않고 2를 택한다. 또는 1을 택하지 않고 2도 택하지 않는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또 이 사건이 각각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저 72가지하고 요 24가지를 또는 해서 각각 더해주는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와, 국어가 굉장히 그래, 그래. 이거 혹시 명제를 배운 사람은 그 역하고 배우만 배우나? 명제 과정에 빠져가지고. 여튼 지금 약간 머리가 안 굴러서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번 요거 좀 사실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어렵긴 하다. 1을 택하지 않으면 꼭 2를 택해야 될 것 같지만 1을 택하지 않고 2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 88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점 10개가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사실 이거는 항상 선생님 직선 만들려면요. 두 점을 뽑으면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두 점 뽑기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잡아. 이거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 그치? 이거 한 직선 위에 의 세 개의 점 중 두 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거 제외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제외해야 돼? 한 직선 위의 지금 네 개의 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치? 한 직선 위의 네 개의 점 중 두 개의 점을 뽑는 경우도 제외해야 돼요. 됐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이런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 중 두 개의 점을 뽑는 경우 이런 직선 몇 개 있을까?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 이거 두 개만 보일 수 있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렇게도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 얘도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에요. 보여? 그래서 여기다가 자 곱하기 4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네 개의 점 중 두 점 뽑는 경우는 이거 연두 이거 두 개뿐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를 왜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 야, 이렇게 되면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 중 두 개의 점을 뽑는 네 개의 직선을 다 뺀 거거든요. 그치? 그럼 네 개의 직선 한 번 요거 더 해줘야 된다 그랬어. 이 직선 각각 하나씩 한 번은 더 해줘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 한 직선 위에 네 개의 점 중 두 개를 점을 뽑는 경우 하면 저 연두색 직선이 완전히 날아가는 거거든요. 각각 하나씩은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써줄까? 10, C2 빼기 4 곱하기. 그럼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 중 두 점 뽑기 이렇게요. 그리고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 중 두 개의 점 뽑는 경우 이런 직선 두 개 있고 그리고 다시 4하고 2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8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직선 위에 점이 각각 4개, 5개가 있대. 이들 4개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수. 이거 그냥 내가 이거 L, M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어떻게 계산되면 되냐면 그 L 위에 두 점과 M 위의 한 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가 같겠죠. 또는 L 위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한 개의 점과 M 위의 두 개의 점을 뽑는 경우에도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요. 경우의 수. 그래서 L 위에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 뽑을 때 순서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네,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요. L 위에 네 개의 점 중 두 점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M의 둘레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의 점 중 한 점을 뽑기. 또는 L 위에 한 점, 네 개의 점 중 한 점 뽑고, 그리고 직선 M 위에 M이라고 썼어요.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뽑는 경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너희는 산수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B는 뭐냐면, 네 꼭지점을, 야, 이거 네 꼭지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것뿐이 없지. L 위의 두 점과 M 위의 두 점을 뽑아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뿐이 없는 거야. 그치? 점을 뽑는 경우의 수가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4개 중에 두 점 뽑기, 그리고 5개의 점 중에서 두 점 뽑기, 이렇게요. 됐죠? 자, 88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원 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여진 12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한 직각삼각형. 그, 그 원주각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직각삼각형은 그 이 원의 지름이 빗변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여기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적어 놓으면 돼요. 지름이 원의 지름이 빗변이 되도록 만드는 삼각형이야. 빗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 봐. 내가 지름을 하나 선택했지. 그럼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몇 개? 자,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저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세 개인 줄 알았지? 근데 여기 분홍분홍 다 다른 직각삼각형이지? 그다음에 여기 주황주황. 그치? 이렇게요. 그래서 지름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잡아.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른쪽에 여섯 개, 왼쪽에 여섯 개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지름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여튼 지름은 토탈 6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지름 하나당 6개 중 지름 하나 뽑기 그리고 그거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12개씩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개수. 채점해. 네. 자, 그 다음에 음, 뭐야? 오른쪽에 5개인데 왜 6개라고 썼어? 나 바보 아니야? 쏘리합니다. 어허허허. 바보인가 봐요. 하나, 둘, 셋도 못 세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4개 꼭지점으로 4개 점을 꼭지점으로 한 직사각형. 이게 조금 직사각형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지우고 여기 다시 한번 덧붙여서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럼 직사각형 그려야 돼. 그런데 얘들아 잘 봐. 그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때 선생님, 이렇게 해야지 직사각형이 90도. 근데 사실 얘들아 직사각형 모두 90도거든요. 그럼 이게 원주 위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지름과 피해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네 각이 모두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문제를 좀 안 풀어보면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직사각형에서 내가 지금 대각선 만들어 볼게. 이 대각선이 모두 원의 지름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지름 6개라 그랬지? 지름 6개. 너 직사각형은요, 대각선이 2개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잘 봐. 그, 하늘색으로 직사각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늘색으로. 하늘색으로 선생님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사실 잘 봐. 그 대각선을 생각해 보면, 대각선이 모두 원의 지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는 서로 다른 6개의 지름 중에서 2개의 지름을 뽑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2개의 지름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2개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각선 2개 뽑으면 그걸로 직사각형이 하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당연히 뽑는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3개가 쭈루룩 다 질문이네요. 212페이지. 888번 볼게요. 7명의 학생 금토 3일 동안 박물관 견학을 할 건데 금요일은 2명이 견학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적어도 1명씩은 견학하도록 조를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단 금요일에 견학할 2명을 뽑자. 그러면 금요일 견학. 너무 발음 어렵다. 금요일 2명 뽑는 방법의 수는요. 방법의 수는 일단 금요일에 무조건 2명 뽑아야 되잖아요. 7명 중에서 2명 뽑기인데 이거 순서에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5명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머지 5명을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견학할 몇 명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1명과 4명?
또는 한 명과 네 명 또는 두 명과 세 명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을 한 명과 그리고 네 명 중에 네 명 또는 다섯 명 중 두 명 그리고 나머지 세 명 중 세 명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그룹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룹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싫은데. 자, 그 다음에 O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10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C3은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5 더하기 10해서 15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 두 개의 조를 각각 토요일, 일요일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씩 있다는 소리예요. 그치? 한 명을 토요일, 네 명을 일요일, 또는 네 명을 토요일, 한 명을 일요일, 이렇게요. 그 두 명과 세 명도 각각, 이렇게요. 따라서 구하는 방법에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저 7C2요. 저것도 계산해놔야 되나? 그래요. 7C2 계산합시다. 그래서 7, 3, 21. 20일. 그리고 그 나머지 조원을 이렇게 한 명과 네 명 또는 두 명과 세 명으로 나누는 방법은 15가지. 그리고 각각의 조에서 두 개의 조를 토요일, 일요일에 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씩 나온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겠어? 그 가지수가 좀 나오네요. 됐지?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각각 두 가지씩. 이를 어디다 곱하는 게 맞지? 이를 어, 계산이 틀렸다. 잠깐 이거 맞나?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거 15 곱하기 2. 15 곱하기가 2가 맞는데? 15 곱하기 2가? 이걸 설명을 쌤 잘못했지. 나누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정하는 방법.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나누어서 나누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다 곱하기 2팩 하면 되지. 야야야야야. 여기 아까 써놓은 식에다가요. 빨간색으로 써볼게. 여기다가 2팩 돌리고 여기도 2팩이 돌려져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선생님 계산 잘못할 뻔했다. 그래서 1 곱하기 2 그리고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그래서 여기서 가지수가 10 그다음에 20 여기 30까지가 나오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지금 21 곱하기 30 해서 이렇게 가짓수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889번 볼게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개의 팀이 참가를 해서 공연을 한대요.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하고 공연 순서. 그러면, 이틀 동안 5개의 팀이 하는데요. 그러면 2팀? 3팀? 그러면은 2팀, 3팀 이렇게밖에 못 나누겠네? 그러면 2팀, 3팀으로 나누어서, 어, 요일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요일을 배정하면 되죠. 그러면, 근데 사실 요일을 배정하고, 그리고
공연을 한 팀씩 하고 공연 순서를 정해야 되네요. 그쵸? 그리고 각 팀은 1회만 공연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두 팀과 세 팀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봐요. 나누는 방법의 수는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10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 요일을 배정하는 거지. 두 팀, 세 팀. 첫날 두 팀, 그리고 둘째 날 세 팀. 두 팀, 두 개의 조라고 한번 해볼까? 세 팀의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럼 이 두 개의 조를 요일에 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이팩. 됐지? 근데 이게 각각의 조가 그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각각의 조가 공연을 하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그 두 팀이 들어있는 조는 공연 순서를 2팩, 그리고 세 팀이 들어가는 이 조는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가 되네요. 따라서, 야, 씨. 그래서 10개 팀이 두 팀, 세 팀으로 나누고, 그리고 두 개 조를 각각의 요일에 배정을 해. 그리고 각각의 팀에서 공연 순서를 정하는 방법 일수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다음 890번 한번 볼게요. 한 개 본사와 5개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 거리가 표와 같대요. 50km, 50km, 100km. 자, 본사에서 각 지사의 A, B, C, D, E를 각각 지사장으로 발령할 때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5명을 발령하는 경우에서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얘네가 특별한 관계에 있거든요. 특이한 케이스죠. 얘네를 먼저 그러면 배정을 해. 그러면 A와 B를 배정할 지사 두 개를 뽑으면 이거 무조건 그 두 개 뽑으면 A한테 먼 거리에 있는 지사 주고 B가 가까운 지사 가지면 되니까 지사를 뽑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를 뽑는.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 안 해도 되지.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지. 그 가와 나 지사를 뽑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네가 거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 지사를 뽑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므로 함으로 이게 A하고 B를 배정할 지사 두 개를 뽑는 경우에서는 9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CDE를 지사 3개에 이제 배정하면 되는 거죠.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일단 A하고 B는 서로 A가 B보다 먼 거리에 지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먼저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지사장을 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끝 되겠습니다.